한 주간 뉴스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도 CBS 장규석 기자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 뉴스 쏙쏙 원년 멤버인 장성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요. 너무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늘 특별히 부른 이유가 반도체에 관련한 얘기를 하려고 불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동맹을 강조하면서 이번 주에 네덜란드를 다녀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덜란드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반도체 장비 회사죠. ASM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학창 시절에 혹시 미술 시간에 판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했죠. 네.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해보긴 해봤거든요. 고무판 이렇게 맞아요. 사가지고 찍는 건데 목판도 해봤어요. 네, 이 ASML이 Advanced Semiconductor Material Lithography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직역하면 첨단 반도체 재료 석판화라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첨단 반도체 회로 인쇄 장비 회사다. 너무 아주 그냥 회사 이름 자체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슈퍼을이라고도 맞아요. 불리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사용하는 EUV라는 이 장비를 독점으로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반도체 제조가 이제 점점 정밀해지면서 반도체 회로를 정말 정밀하게 이제 맞아요. 그려야 되는데 보통의 장비가 이제 돋보기 수준으로 어떤 정밀함으로 이렇게 그린다고 한다면 이 ASML의 장비는 전문가용 현미경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는 거다. 네. 이런 정도의 어떤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EUV 장비 한 대 가격이 한 3천억 원에서 한 4천억 원 정도. 3천억 원이요? 네, 한 대 네. 가격이 그렇고 1년에 또 만들 수 있는 수량 자체가 한 40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슈퍼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방문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ASML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원 규모의 공동 연구센터를 우리나라에 설립하기로 그쵸. 했어요. 네. 이 EUV를 기반으로 해서 이 초미세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데 이 공동 개발하는 이 장비가 이 2나노 공정의 핵심 장비라고 하거든요. 네. 이 2나노라는 게 지금까지 이제 가장 첨단으로 만드는 게 이제 3나노고 3나노. 점점 2나노, 1나노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정밀하냐, 얼마나 가늘게 네네네. 회로를 새길 수 있느냐는 네. 그 차이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 대만의 TSMC와 네. 미국의 인텔과 이 2나노 공정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서 경쟁을 계속 하고 있는 구도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공동으로 이런 연구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네네. 이 장비를 우리나라에 빨리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서 이 장비를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네. 그래서 2나노 수율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율은 이제 완성품이 제품의 불량률을 뺀 정상 제품 비율을 말하는데 네네. 이 비율 자체가 뭐 50%, 60%이 정도 수준만 돼도 좀 잘 만든다. 그렇죠. 라는 수율이 잘 평가가 나온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량률이 40%만 돼도 잘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ASML 클린룸도 외국 정상으로 처음 방문했다. 네네. 이 뉴스가 되게 많이 좀 이슈가 됐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 보통 이런 반도체 공장에 하얀 가운으로 된 옷 다 입고 네. 뭐 머리도 이렇게 모자 같은 거 그쵸. 쓰고 마스크도 쓰고 안경 같은 것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 거기가 바로 클린룸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지 한 톨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맞아요. 클린룸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요즘에는 그 기술 유출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문가들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클린룸을 그러니까 이 반도체 관련 전문가들은 이 클린룸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그 공장을 컨트롤 CV에서 복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기술의 그러니까 클린룸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정말 이제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중국인 출입 금지겠네. 그럼. 그렇죠. 근데 이 그만큼 민감한 그런 공간을 이 외국 정상에게 그리고 거기에도 뭐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최태원 SK 회장 같은
뭐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네. 그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계속 외국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반도체 동맹을 강조하는 배경은 뭘까요? 이게 반도체는 일단 시스템 반도체를 기준으로 네. 이게 설계는 미국이 하고 생산은 우리나라와 뭐 대만, 네. 중국에서 하고 이런 중요한 장비들은 이렇게 유럽이나 일본에서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가 돼 있던 게 네. 글로벌 산업, 어떤 반도체 글로벌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우리가 겪었잖아요. 어디 하나가 딱 막히면 그렇죠. 전 세계가 네. 그냥 막혀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이요. 이거를 네.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고 여기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인 패권 경쟁을 하면서 이 핵심으로 떠오른 게 반도체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다 알고 계실 거고 미국은 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 ASML 같은 경우도 중국에다 장비 수출을 못해요. 못하죠. 미국이 네. 막아놨기 때문에 뭐 첨단뿐만 아니라 구형 장비까지도 다 지금 막아놓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은 반도체를 자급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한 40% 정도를 중국 공장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큰 고래 가운데 딱 껴있는 새우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지금 현재 미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검증된 사용자라는 걸로 지정을 해서 네. 반도체 장비를 넣는 거를 허용은 해줬어요. 공장에 넣을 수는 있다 이거는. 네. 네. 허용은 해줬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사실 임시 방편이죠. 미국이 또 언제 갑자기 안 돼 이렇게 규제해버리면 네,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임시 방편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배경에서 미국은 지금 반도체 설계, 생산 모든 거를 이제 자국에서 하려고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이른바 이게 이제 공급망 재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고 이 공급망 재편이 지금 국제 정치하고도 맞물려 있는 게 이게 미국 이외의 반도체 거점이 우리나라, 대만, 일본 이 나라들이 다 지금 중국하고 인접해 있는 네.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악의 경우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지정학적인 위기로 어떤 충돌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4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의 50%는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우리나라의 특히 반도체는 그냥 거의 100% 노출이 돼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16%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아이고, 예전에는 20% 중반 정도 됐었는데 이게 근데 이 16%라는 비중이 2016년도에 사드 배치로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갈등이 빚어서 중국이 한한령을 발령했을 때 네네.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중국 수출 감소,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을 감소가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그렇죠. 많이 안 좋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종합을 하면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반도체에서도 있어서도 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중국과 좀 거리두기 기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 네. 정부가.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그 미국 중심의 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 편입이 되는 거 이외에는 사실 다른 카드가 좀 없어서 이거를 계속 반도체 동맹,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제 네덜란드를 갔다 온 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번 방문은 성과가 있던 거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네덜란드가 우리의 과도한 경호를 갖고 좀 문제를 삼았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네네. 놀랍게도 중앙일보에서 나온 보도였는데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네덜란드 정부가 최영찬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보통 초치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외교적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독도 문제 때 네, 일본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뭐 독도 문제나 아니면 뭐 위안부 같은 문제로 아주 굉장히 예민한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국의 대사를 불러다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혼낸다고 할까요? 뭐 그런 의미인데 그렇죠.
이게 네덜란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제 경호를 이유로 뭐 방문하는 곳에 엘리베이터 면적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 ASML의 클린룸에 이렇게 들어간 인원을 제한을 했는데 네. 이거를 뭐 좀 늘려달라. 늘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불만을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외교부는 초치가 아니라 의전과 관련된 협의를 위한 목적으로 네덜란드와 그 대사가 만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덜란드 정부가 최 대사를 부른 건 맞고 네. 그 부른 내용도 우리나라 의전에 대한 우려와 당부 사항을 이렇게 전달한 이 내용은 맞다 보니까 뭐 초치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뭐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네. 초치에 근접했다고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좀 궁금한 거는 네.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반도체가 그렇죠. 한동안 인기가 없었는데 앞으로 반도체 전망이 그럼 밝을 것인가 이거잖아요. 네, 그 그렇죠. 부분은 좀 내년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반도체가 좋은 건 맞거든요. 반도체가 좋은 건 맞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까지 좋을지는 네. 그러니까 업황은 좋은데 네, 업황은 좋은데 아무래도 이런 중국과의 리스크에 계속 노출돼 있다 보니까 네. 또 언제 어떤 리스크가 터질지 사실 모르겠고 그리고 이미 뭐 미국의 어떤 뭐 빅테크들이 많이 오르면서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됐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현재 네.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거를 다 미리 땡겨다가 반영이 돼 있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하시는 이제 게 포인트가 좋겠습니다. 하나 있는 게 이제 아까 네. 2나노라고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아까 이제 ASML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광학 장비인데요, 노광 장비인데 네. 결국 그 반도체 실리콘 패널 그 돌이죠. 그 돌에다가 회로를 이게 빛을 레이저 같은 걸 쏴서 네, 이제 지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져서 회로를 만드는 건데 이걸 얼마나 얇게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집적도가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의 2나노를 개발하는 수준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최고 공정은 4나노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상용화된 거는. 근데 이제 2나노 경쟁에서 누가 지금 승리하느냐. TSMC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네. 두 기업이 지금 2나노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나노 반도체를 지금 삼성은 아예 바로 2나노로 지금 바로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고 2나노로 직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2.5나노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세분화해서 가는 그걸 밟고 한 번 더 2나노로 가겠다 이런 전략을 하고 있는데 누가 요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건가 이런 걸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D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는 근데 이 나노 경쟁하고는 좀 관련이 없고 얼마나 이제 그 전자기기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느냐 이거에 따라 이제 결정되는 것이라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